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공법 제14강 13 토지거래 허가 14 벌칙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14강이 국토의 개익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마지막 부분이니까 여러분 좀 눈 번쩍 뜨고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 자, 토지를 거래하는데 허가를 받으라는 얘기죠. 무조건 뭐 아무 지역에서나 토지거래 허가 받는 건 아니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 그럴 때만 이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이제 지정. 자, 지정. 어떤 식으로 지정이 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정 요건을 보면 일단 지정권자. 자, 이 지정할 수 있는 권자가 누군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누가 지정을 하는가? 지정권자는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그래서 지정 대상 지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한 지역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국장 또는 시도지사가 이제 지정을 하게 되는데 국장하고 시도지사니까 둘로 나뉘겠죠. 네, 지정 대상 지역이 둘로 나뉩니다. 먼저 국장이 지정하는 경우는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 군, 구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입니다. 광역시의 군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 군, 구에 걸쳐져 있을 때, 자, 걸쳐져 있으니까 누가 결정하기 힘들죠. 이럴 때는 국장이 합니다. 국장이. 그런데 그 허가구역이 시군구 안에 있을 때, 그 시나 군 또는 구 안에 있을 때는 그때는 시군구청장이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나 도지사, 특별시장, 광역시장을 말하죠. 그리고 도지사가 결정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 지정 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지정하는 기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지정을 하는데 그 지정 일정 기간이죠. 뭐 영속적으로 할 수는 없고 그 기간은 5년 이내의 기간입니다. 5년 이내. 자, 5년 이내의 기간을 지정 시 지정 기간을 이제 공고해야 되고 기간 내 지정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해제하고 축소해야 됩니다. 해제 또는 축소. 그리고 기간 내에 관계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이 해제 또는 축소 요청을 하면 이유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지체 없이 해제 또는 축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간 만료 후에 지정 사유가 계속 존속하는 경우에는 재지정을 해야 돼요. 지정을 안 하면 그냥 해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재지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지정하는 절차를 보겠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나? 자, 지정하는 절차는 먼저 지역 조사를 한다. 지역을 조사해야죠. 그 지역이 지가가 급등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야 되니까 먼저 지역 조사를 하고, 그러니까 국장 또는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의 지정 요건에 해당되는 지역을 조사를 합니다. 그 재지정하는 경우에는 의견도 청취해야 돼요. 그래서 관계 시도지사나 시구청장 의견을 청취하는데 관계 시도지사 의견은 국장이 지정하는 게 청취하는 것이고 그 도지사, 시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그때는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역 조사를 하면 그리고 나서 이렇게 심의를 합니다. 심의. 자, 심의는 국장이 지정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것이고 시도지사가 할 때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심의를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지정을 공고합니다. 지정을 했으면 공고를 해죠. 지정 공고를 해요. 그래서 지정 및 공고는 국장 또는 시도지사가 하고 공고 내용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허가구역의 범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어느 정도인지 범위를 알려줘야 되고 지정 기간, 이게 3년인지 5년인지 기간을 알려줘야 되고 허가를 요하지 않는 토지의 면적도 알려줘야 됩니다. 일정 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조그만 면적이 거래할 때는 허가 받을 필요 없다. 그리고 일정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그때는 허락을 받아라 라고 규정해줘야 되는 겁니다. 효력 발생, 자, 지정 공고를 하면 며칠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냐? 요건 5일 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효력은 5일 후 효력 발생.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정 공고하면 통지를 해줘야죠. 통지. 자, 국장은 시도지사에게 통지를 하고 시도지사는 등기소장과 시군구청장에게 통지를 합니다. 자, 통지. 자, 이건 국장이 지정했을 때는 시도지사에게 통지를 하지만 시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바로 그 등기소장하고 시군구청장에게 통지를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고 및 열람. 공고를 하고 열람을 해야죠. 공고에 대한 걸 열람을 하는데, 시군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를 하고 그 공고 내용을 일반인이 15일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자,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의 지정기간, 지정 절차를 알아봤고, 자, 이번에는 이제 허가 대상 권리,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 부분을 좀 심층적으로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뭘 허가를 받아야 되나? 뭘 허가? 일정 규모를 넘는 토지 거래인데, 그 토지에 대해서 토지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 이런 거를 유상 이전할 때, 돈 주고 사고 판다는 얘기예요. 유상으로 거래할 때, 또는 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지상권을 설정하는 것도 다 토지거래 허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계약, 소유권 이전, 총권, 보존, 가등기, 이런 것들도 다 허락을 받아야 돼요. 지상권 설정, 가등기 역시 허락받아야 됩니다. 예약도 다 포함이 돼요. 이 소유권과 지상권에 대해서는 대가를 받고 하는 경우입니다. 무상으로, 상속으로 넘어가, 증여를, 이런 것들은 토지거래 허가 대상은 아니에요. 상속 같은 경우는. 그러나 유상으로 이전될 때는 다 허가를 받아야 되더라. 그러면 무조건이 아니라 이 중에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만 허가를 받는 거예요. 초과하는 경우만 허가. 자, 이 일정 규모를 뭐라 그러냐면 바로 허가 대상 기준 면적이라고 해요. 기준 면적. 면적으로 규모를 따지는 겁니다. 이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야. 초과. 그 기준 면적까지는 허가 대상이 아니니까 그냥 거래해도 되지만, 이 기준 면적을 초과할 때, 자, 그 기준 면적을 볼 것 같으면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이거는 면적이 잘 나와요. 주거지역. 자,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18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그러니까 기준 면적이 180제곱미터가 되는 겁니다. 이하일 때는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이걸 초과할 때 허가를 받는 겁니다. 두 번째, 상업지역. 주상공업에서 상업지역. 자,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200제곱미터 초과할 때, 그 이하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자, 공업지역. 공장은 상업지역은 층수를 높이 올리니까 200인데, 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660제곱미터를 기준 면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녹지지역은 100제곱미터. 규제가 세죠, 녹지지역 같은 경우는. 자, 그리고 도시지역 안에서 용도지역이 없는 거예요. 자, 지금 주상공로는 다 도시지역이잖아요. 도시지역. 자, 역시 도시지역에서 용도가 아직 지정이 안 돼 있어. 용도가 지정이 안 돼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90제곱미터가 기준이 됩니다. 자, 이번엔 도시지역 외요. 도시지역이 아니란 얘기죠. 도시지역 이외니까. 도시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250제곱미터예요. 250제곱미터. 도시지역이 아닌 경우. 자, 그리고 농지는 좀 면적을 좀 크게 해줍니다. 농지는 500제곱미터고, 자, 임야 더 넓혀줍니다. 임야는 1000제곱미터입니다. 1000제곱미터. 자, 도시지역은 기본적으로 이 도시형 공업지역만 600제곱미터로 제일 넓고 다 200제곱미터 이하예요. 그런데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은 기본적으로 200이 넘어. 원칙은 250이고 농지는 500, 임야는 1000. 이렇게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은 기준 면적을 넓혀줍니다. 그런데 다만 국토해양부 장관이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에 이 기준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10%에서 300% 이내의 범위까지 기준 면적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기준 면적을 따로 공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당 지역의
지금 300m로 300%로 이제 공고를 따로 하게 되면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곱하기 3이니까 3, 6, 18 3, 6, 18 480제곱미터까지 넓어지는 겁니다. 100%로 공고하면 180 그대로고 만약에 10% 축소해버리는 거야. 아주 엄하게 적용하는. 그러면 18제곱미터가 넘어가도 무조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시군구청장. 허가는 시군구청장, 지정은 국장. 그것만 일단 여러분들이 꼭 머리에 두셔야 돼요. 그것만 헷갈리지 않으면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그럼 면적 산정 방법이 있는데 과연 이런 기준 면적들이 있는데 어떻게 면적을 산정하냐? 자, 1년이 예를 들어서 어떤 토지가 있어요. 토지가 있는데 토지거래허가 구역이야 이미 이런 경우에 그 토지를 필지는 달라. 근데 이웃한 토지야. 이웃한 토지. 예를 들어서 이게 주거지역이라고 칩시다. 자, 주거지역. 그리고 180제곱미터가 기준 면적이라고 하면 이쪽 거는 100제곱미터. 이쪽은 100제곱미터. 두 개 합해서 거래하면 이건 허가를 받아야 돼. 근데 따로따로 거래하면 허가를 안 받아. 그러니까 매수인이 다른 경우도 상관이 없어. 근데 매수인이 한 명이야. 요거를 거래를 했어 먼저. 그리고 1년 이내에 요걸 또 거래를 한 거야. 매수인이. 그러면 이건 일단에 하나의 덩어리로 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1년 이내에 거래를 할 경우에는 이건 허락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게 토지거래 허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 일단의 토지에서는 하나의 단위로 볼 때 그런 토지들은 1년 이내에 거래한 걸 합쳐서. 만약에 매수인이 다르면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상관없는데 매수인이 같을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토지를 분할해서 거래하는 거예요. 이거는 분할하진 않았지만 이제 이번엔 분할하는 경우가 있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하나의 토지가 이미 지정을 했는데 자, 주거지역 180제곱미터 이러면은 이제 초과하는 경우 허락을 받는데 한 필지인데 200제곱미터야. 자, 그럼 이거는 허가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허가 받아야죠. 180제곱미터를 초과했잖아. 자, 이런 경우에 요거를 분할을 해서 파는 거야. 분할을. 자, 분할하면 100. 그러면 180 이하니까 허가를 안 받잖아요. 이렇게 분할해서 파는 경우를 예방하려고 어떤 조건을 넣냐? 최초로 먼저 파는 거. 먼저 파는 거. 이거는 무조건 설사 180 이하라 하더라도 이거는 허가 받아야 돼. 전체가 허가 대상이었기 때문에. 두 번째 거 요거 팔 때는 허가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왜? 분할해서 파는 것도 쪼개 파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허가 대상으로 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예외가 있어요. 항상 이렇게 분할하게 된 원인이 원래는 분할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 분할하게 된 요 반쪽 땅만 공공시설로, 즉 도시계획 시설 부지로 편입이 된 거예요. 반만. 그러면 쪼개더라도 이걸 팔았다 하더라도 이건 토지거래 허가구역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건 토지거래 허가가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공적으로 파는 경우에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토지거래 허가 절차를 보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절차. 이 허가 절차는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기도 하지만 이해만 하면 아주 쉬워요. 이걸 여러분들이 무조건 암기만 한다고 해서 공부가 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면 암기는 쉬워져요. 그 다음이야. 무조건 암기를 하려고 그러면 머리통 깨집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무조건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 과정을 보자고요. 자, 내가 어떤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토지를 매수를 한다 치면 누구에게 허가받는다? 시군구청장에게 허가를 받는 거예요. 국장이 아니야. 자, 그럼 이제부터 하나씩 보자고요. 자, 먼저 허가 신청을 해야겠죠. 허가 신청. 자, 그러면 거래 당사자들. 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거래 당사자들이 그 토지가 소재한 지역에 관할 시, 군, 구청장. 이게 허가권자들이에요. 허가권자. 이 시군 구청장에게 뭘 해야 된다? 허가 신청을 해야죠. 첫째, 허가 신청을 하는 겁니다. 허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허가 신청을 하면 이 허가 신청일부터 시군 구청장이 조사를 해야지 이게 과연 허가할 만한 건지 허가해서는 안 되는 건지
또 하나 떠 있어. 그 땅이 진짜 공적으로 필요해. 공적으로. 그러면 먼저 살 수도 있는 거야. 시군구청장이나 어떤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다른 단체, 공공기관이. 그래서 선매라고 그래, 선매. 선매 협의 대상인지 아닌지 그걸 조사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 기간이라고 우리 교재에 나오는데 그게 15일 이내에 15일 이내에 자 15일 이내에 15일 내에 3개 중에 하나야. 3개 중에 하나. 자, 허가 처분 가능하죠? 허가 안에 불허가 처분이라고 그래요. 불허가 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선매 대상입니다. 당신들이 거래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살 물건이라고. 자, 이 3개 중에 하나는 해줘야 돼. 아무 얘기가 없어. 자, 아무 얘기 없으면 이건 허락한 걸로 봅니다. 이건 허가한 걸로 봐. 이거는 허가한 걸로 봅니다. 아무 얘기 없으면 즉 그 민원 처리 기간이 지난 그 다음날 허가한 걸로 봅니다. 아무 얘기가 없으면 기간이 끝난 날에 다음날에 허가한 걸로 봐요. 자, 근데 이 3가지 경우에 자, 허가를 하면 아무 문제 없죠. 그냥 거래하면 돼. 이건 문제될 게 없고 선매 대상인 경우에는 선매 절차로 이때는 절차가 따로 생겨요. 선매 절차로 넘어가는 건데 이 불허가인 경우에 이제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 왜 불허가에 시군구청장이 내가 지금 내 땅 파는데 이렇게 불만이 있는 경우에 이 토지 소유자를 보호해주는 제도가 있어야 될 거예요. 자, 이 불허가 처분을 받으면 이 불허가 처분 어떤 처가든 불허가든 선매 대상이든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이의 신청은 다 가능해. 이의 신청은 어떤 처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은 가능한데 그 1개월 이내 자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면 되고 이의 신청 말고 또 하나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 불허가 있으면 내 땅 내가 당장 독립해서 팔려고 그러는데 이 불허가 있으면 이 허가권자 당신이 내 거 좀 사주시오. 바로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매수 청구. 청구 요구하는 거예요. 시군구청장이 요구를 해. 매수 내 거 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딴 사람이 사겠다는 걸 막았으면 당신이라도 내 거 사야 되지 않냐고 말되죠. 매수 청구. 매수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역시 매수 청구 언제까지? 1개월 불허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개월이 넘어가면 매수 청구 못해요. 1개월 내에 이제 매수 청구할 수 있고 그럼 매수 청구를 받은 시군구청장은 어떻게 해야 되냐? 매수 청구를 받은 시군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본인 포함해서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외에 그 밖에 정부 투자기관 4개 국지토정 토정 중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을 합니다. 이 중에 어느 하나를 매수자를 지정을 해. 시군구청장이 지정을 해서 이 사람이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수하게 하여야 합니다. 매수 청구를.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매수 청구해달라고 한 그 가격, 허가 신청서에 쓰여 있는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매수 가격으로 하고 공시지가보다 높을 때는 공시지가로 합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에 거래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토지거래 허가 매수인에게 1억에 팔겠다고 했는데 공시지가가 2억이면 시군구청장은 그냥 1억에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격이 높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즉 매수 청구를 1억에 했는데 공시지가는 5천만 원이야.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시군구청장이 결국 5천만 원에 사겠다는 거야. 1억짜리를. 팔까요? 안 팔까요? 안 팔. 응하지 않아 되는 겁니다. 이거는 매수할 수 있다지 강제로 매수한다는 건 내가 매수 청구를 했는데 가격이 안 맞아. 그러면은 노 하면 되는 거예요. 하여야 하지만 그 가격이 맞을 때 가능한 거지 안 맞으면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다만 어쨌든 불허가 처분을 받았을 때는 이의신청도 가능하고 매수 청구도 가능하다. 가능합니다.
자, 이제 선매 대상인 경우, 선매 대상 통지를 받았어. 그러면 거래 당사자는 선매 대상을 통지받았을 경우에는 선매 대상 할 수 있는 사람, 선매 대상이라는 건 뭐냐면 시군구청장이 볼 때 이 토지가 해당 토지가 필요한 거야. 아주 필요한 거야. 공공용지 확보에서 꼭 필요해. 그 토지가. 그러면 시군구청장이 방금 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리고 그 밖에 정부 투자기관을 선매자로 지정해갖고 그걸 살 수 있는 겁니다. 선매 대상 토지는 일단 공익사업용 토지여야 돼. 그 토지가 진짜 공익에 필요한 거. 또는 토지거래 허가를 했는데 이 양반들이 토지거래 허가 목적대로 그 토지를 안 써. 그러면 선매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러면 선매 대상으로 통지를 하게 되면 어떠한 절차를 받는지 그 선매 대상 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 당사자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했는데 시군구청장이 볼 때 이건 공익상 꼭 필요해. 그럼 먼저 사야 돼. 선매 대상 토지라고 이제 통지를 하면, 자, 선매 대상 통지는 언제까지 해야 되나? 그 허가 불허가 처분 그 날짜가 똑같은 거예요. 15일 이내에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5일 이내에 이제 하나씩 봅시다. 자,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 아까 거래 당사자로 했는데 이제 토지 소유자하고 관계니까 시, 군, 구청장이 있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를 신청했어요. 허가 신청. 근데 조사를 다 해보니까 이게 선매 먼저 사야 될 땅이야. 그러면 15일 이내 허가 신청일로부터 15일 내에 선매 대상 토지라고 통지를 합니다. 15일 이내에 통지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통지를 하면 그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자, 이 허가 신청한 신청일 15일 이내에는 선매 대상 통지를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 1개월 이내에는 선매자를 지정해서 선매자를 통지해야 돼요. 선매자를 지정한 후에 이 선매자가 누군지 통지를 해주는 겁니다. 1개월 이내에는. 자, 선매자를 통지해줘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누가 선매자로 지정이 됐구나. 이 선매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정부 투자기관이 넷 중에 하나예요. 이 넷 중에 하나가 이제 선매자가 돼서 하는데, 이 선매자는 반드시 이 선매자 입장에서는 선매자 지정일로부터, 자, 이 선매자 지정일로부터 언제까지? 선매자 지정일로부터 1개월 내에 선매를 완료해야 돼요. 선매 완료해야 됩니다. 1개월 이내에. 즉 허가 신청일로부터 1개월 내가 아니라 지정일로부터 1개월 내인 거예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아하, 그렇지. 선매자에게도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협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선매자는 누구랑 협상한다? 토지 소유자하고 협상을 하는 거예요. 가격 조정을 한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자, 그러면 그 협의가 끝나면 선매자는 선매자 지정일로부터 이제 1개월 내에 끝내는 건 이제 선매 완료에는 의무사항이고, 구체적으로는 선매 지정일로부터 30일 내로 선매 협의 조서를 제출해야 돼요. 선매를 먼저 이제 매수하겠다고 협의한 조사 내용이 조서예요. 선매 협의 조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매 협의 조서는 선매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가격이 안 맞아서 토지 소유자가 안 판다 그러면 끝이야. 내가 1억을 요구했는데 이 사람들이 8천만 원 주겠대. 안 판대. 그럼 선매 끝나는 거야. 그렇지만 불성립돼도 선매협의 조서 작성해서 30일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됩니다. 이러이러해서 선매하려고 했는데 부결됐습니다.
라고 하고, 만약에 그 얘기가 잘 됐어. 1억을 주장했고 8천을 주장했는데 9천만 원의 타결을 받았어. 그러면 사는 거예요. 수용을 하면 선매가 완결됐다고 또 선매협의 조서를 꾸며서 시공구청장에 제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쨌든 선매협의 조서는 내는 거고 선매가 됐으면은 그걸로 끝이야. 근데 선매가 예를 들어서 실패했어. 자, 이 선매가 다 실패를 했어. 그러면 선매가 실패하면 시군구청장은 뭘 해야 되냐면 지체 없이 허가를 할지 허가를 안 할지 허가든 불허가든 허가를 할지 불허가 할지를 결정을 해서 바로 그 여부를 통보해 줘야죠. 알려줘야죠. 그래야 허가를 하면 이 사람이 토지거래를 할 것이고 허가를 불허가를 하면 이 불허가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 신청을 한다든가 아니면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매수 청구를.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고, 이 선매 같은 경우에 이 선매 가격은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선매할 때는 아까 토지를 그 불허가 받아갖고 매수 청구할 때는 그 매수 청구할 때의 가격은 그 예산의 범위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불허가 처분받아갖고 매수 청구를 요구했을 때는 매수 청구 이때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했지만 선매는 본인들이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이 국지토정이 필요로 하는 거기 때문에 선매의 경우에는 감정평가한 가격을 기준으로 해요. 감정평가 가격. 그러나 공통적인 게 있어. 요 허가 신청에 적힌 그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에 이쪽도 마찬가지야. 그게 낮은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로 선매할 수도 있고 매수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공통적이야. 왜? 싸니까. 그러니까 높은 경우에는 얘기가 좀 달라져요. 어쨌든 매수 청구도 그렇고 선매도 그렇고 토지 소유자가 반드시 응해야 된다. 그거네. 가격이 안 맞으면 이 사람은 응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불허가 처분을 받고 매수 청구도 안 했어. 그러면 그냥 거래 못하는 거예요. 묶여있는 땅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된다는 거를 이해하시면 아하,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허가 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불허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선매 대상 통지를 받을 수 있는데 불허가 처분을 받으면 1개월 이내 허가도 마찬가지야. 이의 신청은 어떠한 처분을 받은 이의 신청은 1개월 이내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그리고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 1개월 이내에 매수 청구를 할 수 있고 선매 대상 통지를 10월 이내에 해주면 선매자 지정 통지를 1개월 이내에 시군구청장이 하고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그 지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를 완료해야 됩니다. 그리고 30일 이내, 지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매협의 조서를 작성해서 시군구청장에 제출해야 한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제 벌칙은 국토회계임이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을 벌칙은 여러분들이 우리 교재에는 다 이제 제가 적어드렸는데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행정, 형벌. 이건 형벌이기 때문에 검사가 기소해서 판사가 법정에서 때리는 거예요. 벌칙은. 두 번째는 관공서가 과태료 부과하는 거예요. 행정질서벌. 이건 과태료 부과하는 겁니다. 행정질서벌. 근데 모든 거 다 알 필요 없고 제일 핵심 되는 거 행정 형벌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이제 알고 넘어가거나 한번 꼭 반드시 교재를 한번 읽어주라고 부탁드리는 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는 게 있어요. 2천만 원 이하 벌금. 요 해당하는 거 한 5가지 있는데 그건 한번 꼭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도시관리 계획에 의거하지 않고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자예요. 자, 두 번째, 기반시설은 반드시 도시관리 계획에 의해서 설치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공동구에 빠짐없이 수용해야 되는데 그 수용을 안 하는 자. 공동구에는 반드시 수용할 건 다 놓아야 되는데 안 놓은 경우. 자, 세 번째는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 있어서 지구단위 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이나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자. 네 번째는 이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등에서 그런 지역에서 그 건축물이나 어떤 시설을 짓는데 그 제한을 위반한 거예요. 용적이나 건폐율, 높이 같은 걸 위반한 경우. 아니면 그 용도에 맞게 변경해야 될 용도를 벗어나서 그 건축물 용도를 변경한 자. 이런 자들. 다섯 번째는 이제 토지거래 계약을 위반한 경우. 토지거래. 2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이 5개가 있는데 다만 토지거래 허가를 위반한 토지거래를 안 받는다든가 허가를 받아야 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는다든가 이런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요때만 100분의 30 요때만 그 벌금이 토지 가격의 공시지가 해당 토지거래 허가 당시에 공시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묻습니다. 나머지는 다 2천만 원 이하고. 자, 이하 이것도. 만약에 토지거래를 했는데 불법으로 한 거야. 그러면 30%니까 1억에 만약에 내가 토지거래를 했다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겁니다. 이 경우는. 만약에 그 토지가 2억짜리라면 6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거야. 요거에 구애를 안 받는 거야. 요거만 5번만 유일하게. 자, 행정질서벌. 행정질서벌에서 여러분들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보세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요 네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허가를 받지 않고 공동구를 점유하거나 사용한 자. 두 번째.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도시계획시설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가 타인 토지에 출입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토지를 출입을 방해하거나 막은 자. 토지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막은 자. 세 번째. 타인 토지 출입할 때는 특별시장, 관시장, 시장, 군수 등이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 허가를 받아야 되는 입장인 사람이 안 받는다든가 이렇게 타인 토지를 그 출입하면서 함부로 한 경우 그 규정에 위반한 경우를 얘기합니다. 역시 그것도 타인 토지죠. 2번도. 네 번째는 도시계획시설 사업 같은 경우는 그 시행할 때 검사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걸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자, 이렇게 이 네 가지 경우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묻습니다. 그래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하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알아두실 건 토지거래 허가를 위반했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거하고 그 타인 토지 출입하는 걸 막은 사람도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타인 토지에 출입을 하는데 법률 규정을 어긴 자도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요거는 꼭 요 두 개는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부동산공법 제14강 강의를 끝냈습니다. 오늘 강의를 끝으로 국토의 개입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제1강 총칙부터 제14강 토지거래 허가 벌칙까지 이제 공부를 쭉 해왔는데 국토의 개입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워낙 중요합니다. 해마다 부동산공법 시험 문제 40문제 중에 한 13문제 정도 30%가 이 부분에서 나오는데 그만큼 양도 제일 많아요. 수험생들 일부 수험생 중에 그 비중 높다고 거기만 집중적으로 하는데 절대량으로 보면 다른 법률도 다 중요한 겁니다. 왜? 양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골고루 공부를 하셔야지 어느 한 부분이면 공법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법의 물권법 부분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것만 공부한대. 물권법 부분이 분량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좀 공부를 할 때는 골고루 다 한다는 마음으로 하셔야죠. 어느 부분만 집중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국토의 개입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분량이 많은 겁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